미국과 중국 간 무역 분쟁을 비롯해 각종 불확실성 요인에 증시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증권사들은 코스피 저점을 잇따라 하향 조정하기도 했고요. 주식 비중을 줄이고 현금 비중을 늘리라는 권고까지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증시를 둘러싼 여건이 녹록치 않긴 하지만 그 반등에 대비한 전략을 선제적으로 준비해야 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고요. 그 주식을 비롯한 위험자산 투자를 이어가는 한편 다른 자산에 분산 투자하면서 변동성을 줄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 분산 투자 전략을 오늘 특이한 기대에 대해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두가 검은 목요일로 불렀던 지난주 목요일 급락 이후에 물론 금요일장에서는 소폭 반등을 하기도 했었습니다만은 글쎄요, 지금까지 떨어졌었던 그 시장 증시 숫자들을 보고 있노라면 최근에 반등도 그렇게 만족스럽지 못하실 것 같습니다. 어제와 오늘도 각기 다른 방향성을 보이면서 좀 변동성도 커지는 모습인데요. 과연 여기에서 어떤 투자 전략이 가능할지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장에 미치고 있는 불확실성 어떤 것들이 있는지부터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지금 증시를 흔드는 요인 중 가장 큰 것으로 꼽히는 게 그 미중 간 무역 분쟁 아닙니까? 그런데 또 최근에 환율 조작국 이슈가 불거지면서 증시 불확실성을 더 키우고 있죠. 그 미국이 중국을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할 경우 그 양국 간 두 나라 간의 갈등이 더 심화될 수 있다는 것인데요. 물론 아직 공식 발표는 나지 않았습니다만은 그 미국이 중국을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하기보다는 관찰 대상으로 유지하는 방안 이런 소식이 들려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환율 조작국으로 중국이 지정되는 최악의 상황을 피한다고 하면은 증시 불확실성이 좀 해소될 수 있는 여지에 대한 기대감이 나올 수도 있겠지만 이게 또 그렇지 않은 게 그 미중 간 정상회담이 이제 예상이 되는데 이 과정에서 두 나라 정상 간 또 얼마나 줄다리기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과정에서 시장에 잡음을 미칠 수 있는 여러 가지 소식들이 들려오면서 그 시장 변동성을 더 키울 수 있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미국의 장기 국채 금리도 계속 상승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다 보니까 시장 우려감이 좀 커진 모습인데요. 이 가운데서 종목별로 보자면 그래도 미국에서는 기술주들이 잘 나가지고 또 회복을 해줘야 증시도 강세를 기록하는 건데 오늘도 그렇고요. 이전에도 기술주들의 좀 급락이 있지 않습니까? 투자 의견 하향 조정도 있고 이 상황은 좀 어떻게 바라보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시각으로 내일 새벽에 미국 기술주, 주요 기술주들의 실적 발표가 줄줄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실적 발표를 앞두고 오늘 미국 증시가 일제히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이 눈에 띄는 점이 또 기술주들의 주가가 줄줄이 떨어졌다는 것이거든요. 그 기술주들을 보면은 그중 이제 애플의 경우를 보겠습니다. 그 중국에서 그 새로운 아이폰에 대한 수요가 적어질 수 있다. 이래서 실적 둔화 우려감이 제기됐고요. 아마존 같은 경우는 우체국 배송 비용이 늘어날 수 있다고 해서 실적 둔화 우려감이 또 제기가 됐습니다. 이 기술주를 포함해서 전체 시장 상황을 보면요. 그 키움증권 자료입니다. 그 골드만삭스 등 주요 투자은행들이 관세 문제 등 미중 무역 전쟁 여파로 2019년, 그러니까 내년에 S&P 500에 상장된 기업들의 영업이익 전망치를 낮춘 것이 오늘 증시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고요. 그 전망치를 최대 15% 하향 조정될 수 있다고 그 투자은행들이 주장을 했다고 합니다. 이 키움증권 자료를 보면은 다만 이제 중국의 대미 수출 물가가 관세 불가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대미 수출 물가가 하락 중이라는 점을 감안하면은 미국 기업 실적 둔화가 급격히 진행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 이런 진단을 함께 키움증권이 덧붙였습니다. 물론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언제나 회복했던 것이 증시긴 했습니다만은 그래도 현재 구간으로 봤을 때 워낙 변동성이 크기도 하고 하다 보니 좀 어떻게 전략을 펼쳐야 될까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과연 운용사에서는 이런 펀드 전략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도 그래서 궁금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운용사 전망을 짚어보기 좀 앞서 이제 증권사들이 막 자료를 쏟아내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중에서 가장 보수적인 리서치 센터의 전략을 보면은 아예 주식 비중을 줄이고 현금 비중을 늘려라 이런 전략까지 제시를 했습니다. 이제 운용사 전략들을 좀 짚어보면은
그렇게 주식 비중을 줄이는 것보다는 주식에 대한 투자를 이어가면서 다른 자산군으로 분산하는 게 필요하다. 그래서 코어 앤 새틀라이트 전략을 제시를 했거든요. 이 새틀라이트라는 것이 위성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자산군을 위성으로 두고 시장 여파, 변동성이 커질 때마다 그 위성 자산, 그러니까 다른 자산군에 그 돈을 이제 묻어두는 그런 전략을 제시하는 것인데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다양한 자산의 분산 투자에서 변동성을 낮추는 한편 그 주식 투자에 대한 것은 이어가는 전략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시장 변동성이 커질 때는 주식 같은 위험 자산군은 조금씩 환매해서 다른 자산군으로 대피해 있고요. 시장 상황에 따른 여파 가족은 대체 자산이 그런 위성 자산군의 예가 될 수 있겠죠. 이런 분산 전략으로 주식 투자는 이어가다가 그 시장 변동성이 줄고 시장 조정기가 끝나면은 다시 주식 비중을 늘리는 전략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펀드를 예로 들어서 설명하면은 예를 들면 시장 변동성이 커질 때는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그 주식형 펀드 같은 위험 자산군을 환매해서 이를 다양한 자산이 담긴 멀티에셋에 담는 식으로 전략을 짜고 일정 부분 주식에 대한 투자를 이어갈 수 있고요. 이렇게 안정성 위주로 자산 관리를 하다가 시장 변동성이 줄고 시장 조정기가 끝나면은 다시 주식형 펀드로 일부 자산을 옮기는 식으로 코어 앤 새틀라이트 전략을 펴는 것이거든요. 그 이에 대한 전문가의 진단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미국이 먼저 좋고 그다음에 이제 유럽도 지금 이제 회복을 이미 하고 있고 이머징도 사실은 따라갈 거로 생각해서 이번에 글로벌 경제 사이클이 올해 말로 또 내년 상반기로 끝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기본적인 어떤 매크로 전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위험 자산을 가지고 있대 다양한 자산들에 분산해가지고 시장에 위험 자산 시장에 머물러 있는 것이 필요합니다. 아무래도 뭐 변동성도 크고 시장의 방향성을 잡기가 쉽지 않다 보니까 분산 투자에 대해서 위험 자산과 안전 자산을 좀 확실히 구분하고 여기에 대한 올바른 비중 전략이 필요할 것 같은데 실제로 그러면 그런 변동성에 대응할 수 있을 만한 자산군은 어떤 게 있습니까? 일반적으로 주식을 위험 자산군 그리고 채권을 안전 자산군으로 분류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두 자산군을 섞어서 변동성을 관리하는 식으로 포트폴리오 전략을 짜왔었는데 이제는 이런 전략 갖고는 부족하다 해서 대체 자산군을 꼭 포트폴리오에 포함시켜야 된다는 그런 진단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상관계수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산군 간의 상관계수가 높으면은 그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함께 투자 성과가 출렁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상관계수가 낮으면은 낮을수록 이제 한 자산군, 특정 자산군의 수익률이 악화될 때 다른 자산군에서 성과를 내는 식으로 상쇄할 수 있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수익률을 방어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던 주식과 채권의 상관계수가 낮은 것도 옛말이고 지금은 이런 주식과 채권 같은 전통 자산군하고 상관계수가 낮은 것이 대체 자산이기 때문에 이 대체 자산을 꼭 포함시켜서 분산 효과를 극대화시킬 필요가 있다는 설명입니다. 그런데 그럼 어떤 대체 자산에 투자할 것이냐 봐야 하는데 이 대체 자산군 중에 헤지펀드 투자가 적격이라는 진단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변동성을 낮추려면 또 어느 정도 기대 수익을 좀 포기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기대 수익에 대한 기대 수익률 좀 낮춰야 되는데 근데 헤지펀드 같은 경우는 변동성을 낮추면서도 다른 대체 자산군보다는 그 기대 수익에 대한 포기, 그러니까 기대 수익률을 좀 낮추지 않아도 된다. 이런 설명입니다. 전문가의 진단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그 멀티에셋이라고 할 때 그 다른 자산들로 분산 효과를 높인다고 했을 때 이 헤지 펀드를 넣음으로써 기존의 주식과 채권만으로 또는 상품을 조금 더 그런 그 혼합형보다도 이 헤지 펀드를 넣음으로 인해서 조금 더 변동성을 낮추면서 그러니까 수익을 낮추지 않으면서 변동성은 더 낮출 수 있는 뭐 그러한 효과를 저는 가져올 수 있다고 보고요. 그러면 얘기가 나온 것처럼 좀 다양한 대체 자산군에 분산 투자하는 펀드들 구체적으로 어떤 게 있습니까? 그러니까 다양한 대체 자산에 투자해서 분산 투자해서 변동성을 낮추는 전략이 있는데 예를 들면은 그런 자산에서나 대체 자산에 나오는 고정 수익으로 변동성을 관리하는 전략이거든요. 그러니까 부동산 같은 경우는 임대 수익을 예로 들 수 있겠고요. 고정적으로 나오는 수익이죠. 인프라 같은 경우는 배당 수익을 예로 들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동산, 인프라, 그리고 우선주, 채권 등을 혼합해서 그 인컴 수익률, 고정 수익이 높은 자산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것인데요.
그러니까 인프라를 예로 들면 원래 변동성이라는 것이 공급과 수요 변화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이 좀 심해질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인프라 같은 경우는 진입 장벽도 높고 또 독점적 구조, 규제 산업이라는 특성 때문에 공급과 수요 변화에 따른 변동성은 원체 적은 자산이라는 설명이고요. 이 인프라와 함께 투자할 수 있는 대체 자산이 부동산인데 이 인프라와 부동산을 비교해 봤을 때 아까 말씀드린 상관관계가 좀 적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두 대체 자산을 섞어서 상관관계가 낮기 때문에 좀 안정적으로 변동성을 줄이면서 함께 투자 수익을 노릴 수 있다는 그런 진단인데요. 최근에 하나자산운용에서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전략을 제시를 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최근 시장을 움직인 요인 중 하나가 미국 국채금리가 급등했기 때문 아닙니까? 근데 올 초에도 그 국채금리가 급등했던 적이 있었는데 이 펀드의 투자 전략이 빛을 발했다는 설명이거든요. 그러니까 올 초에 미국 10년물 국채금리가 급등했을 때 글로벌 증시는 9% 급락한 뒤 높은 변동성을 이어갔는데 이 같은 대체 자산에 분산 투자하는 리얼 에셋 펀드 같은 경우는 4% 하락한 뒤 하락하는데 그친 뒤 상승세를 보였다는 설명입니다. 그러니까 분산 투자 효과가 빛을 발했다는 설명인데 이처럼 대체 자산을 활용해가지고 투자 불확실성을 줄이는 다양한 펀드들이 나와 있는데요. 이 같은 투자 전략을 좀 눈여겨보고 변동성을 관리하는 식으로 투자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 지금까지 이충우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